네, 반갑습니다. DSA 김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SA 컨설팅사의 소소한 팁, 정말로 대단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고득점 받는 방법. 우리 합격생 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점수차를 합격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이제 뭐 그걸 홍보에 활용을 안 해서 그런데 소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죠. 비법은 없어요. 하나, 언행일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여기 학원가에 강 선생님 이렇게 면접 가르치는 분들 막 전문가는 없다라고 막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만하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근거는 다 되잖아요.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 그분들 자체가 비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수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50명이든 70명이든 80명이든 그렇게 모아놓고 하는 학원 시스템 자체가 비전문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거예요. 전제가. 모범 답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 경찰 카페에 보면 조회수 정말 많은 그 사전조사서 경험형 질문 답변 요령 해가지고 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데인데 이렇게 해서 요 서술로 요거 문장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답변하고 이 문장 넣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답변한 다음에 이 문장을 넣으세요. 이거는 뭐예요? 일정한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필기 과목에 암기식 필기 과목에 익숙한 수험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모범 답안도 좋고 그것도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저번에 한 번은 윌땡에 있을 때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학원가에 있으면 무료 설명회를 하긴 하지만 무료 설명회 때 본인이 안 왔어요. 되게 멀리 산대요. 멀리 살아서 그때도 사실은 제가 부산 대구에서만 강의했지만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소개를 해서 어쨌든 멀리서 오니까 본인이 이제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정말 시간을 좀 내주시면 자기가 상담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본인의 개인사가 좀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잡한 뭔가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시간을 일부러 막 쪼개가지고 시간을 뺐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오케이 그런 건 그렇다 칠 수 있죠. 저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 와서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내용들 그 다음에 동영상 참고하랬는데 그것도 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들을 또 다시 설명했어요. 그 몇 명 앞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딱 기대더니 제가 이게 좀 선생님한테 건방진 질문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말을 해요. 알겠는데 선생님이 다른 면접 강사보다 더 나은 점을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참 쪽갑벌 되는 인간이 와가지고 그 경찰 지원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본인이 시간 좀 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시간을 냈더니 참고하라는 동영상을 안 보고 와서는 이렇게 건방진 걸 알겠는데 무리한 건 알겠는데 내가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거예요. 내가 면접 보러 갔어요. 그 사람한테. 교육기업 관계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먼저 다 조사해놓고 선생님 초빙하는 형태지.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면접 답변에 있어서 모범 답안이나 일정한 틀을 얘기해서 답변을 끼워 넣었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한 민원인이 와서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범 답안 이러죠. 딱 뭐예요?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경청합니다. 경청한 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게 연결이 돼요. 자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예의 없이 살아와 놓고는 물론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필기를 많이 떨어지고 면접에 이제 이번에 또 떨어지면 안 돼. 절박한 마음이야. 절박한 마음이라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본인이 절박한 것과 다른 예의의 문제예요. 매너의 문제고요. 그죠? 배우러 왔다는 사람이 선생 앞에서
네가 다른 선생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는데 한번 내한테 설득을 시켜봐. 그럼 내가 네 수강비 내고 등록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래놓고는 모범 답안에서는 나는 경청해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요. 그 학생이 만약에 제 입장을 서서 생각해봤다면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따로 시간 설명해서 다 이미 설명했던 영상도 있는 거를 설명해줬는데 제 입장을 배려했다면 그렇게 태도나 행동이 나왔을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걸 기수별로 얘기해주면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들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패턴, 행동 패턴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두 번째 패턴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은 걸리는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 장치가 제가 이제 독립하고 제가 이제 직접 컨설팅실 차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무료 설명회를 안 해요. 오프라인에요. 그리고는 동영상으로 다 대체했죠. 주제별로. 그 다음에 1대1로 오프라인 상담도 안 해드려요. 수강 문의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합격생 소개로 오면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은 해드리긴 하는데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합격생 소개로 오는 분들은 왜 예외적으로 하냐면 제가 어떤 스타일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오기 때문에 해요.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오면요, 제가 그렇게 동영상을 미리 다 이렇게 주제별로 전부 다 설명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와주세요 하면 상당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안 봐요. 안 보고는 대충 눈으로 흘겨요. 아니면 이래요. 아, 기분 나빠서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뭔 동영상이야. 내가 그냥 수강료 얼마고 요일 언젠지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4시간 쪼개서 동영상 보라는 거야. 무료 설명해서 안 하면서. 등록 안 하거나 아니면 이래요. 안 봐요. 대충 봐요.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냥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러면 대충 봤거든요. 대충 봤는데 그냥 이것만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급해요. 이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의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서서 생각해보고 경청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밀당에 있을 때인데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잤어요. 학원에서요. 근데 거기가 공간이 면접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부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거기서 술 먹고 잔 거예요.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근데 이 사람 답변이요, 이게 원래 스피치 학원에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모범 답안이 다 베껴 있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고 경청하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살아왔고 그래서 경찰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획일화된 답변들이에요. 전부 다. 이래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서 뭔가 답변 적으라는 얘기가 왜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요.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그건 오만이에요. 자만이고요. 그 다음 자만이 뭐냐면 내가 연기를 그럴듯하게 잘해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답변을 얘기해주면 면접관이 속아 넘어가겠지 이거예요. 심층 면접은 만들어질 때부터 사전 진단 도구, 인성 파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검증하고자 하고 이 사람의 가치 철학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더군다나 경찰직이든 공무원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공통이니까. 직장에서 사람들 상대를 그렇게 오래 한 분들, 특히 만약에 공안직 계통이라면 범인 잡는 게 본업이잖아요. 직관력이 뛰어내요. 직장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신입이라고 와가지고 그리고 한두 번 면접을 보냐고요. 그럴듯하게 선생들마다 모범 답안 또는 일정한 틀에 넣어가지고 답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주면 면접관이 오 그래 대단하네, 오 정말, 오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갈까요? 피식거려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수강생분들 중에 제가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거기서 제가 미처 설명 못한 거를 탁 필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요. 근데 요런 부분이 요렇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막 다시 설명드려요. 아니면 뭐 안 되면 전화를 해드리든지, 안 되면 오라고요. 제가 미처 그런 설명 못 드린 부분이고,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니까. 제가 미안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수험생들은 아까 말한 그런 모범 답안이 자신의 답안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경금사 카페, 경금사 있잖아요. 게시판. 카페 보면요. 댐댐이 안 된 수강생분들 많아요. 물론, 선생이 돈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을 막 쥐어짜는 형태로 갔어요. 그게 있어요. 저도 알아요. 고시학원가 쪽의 수익성 구조가 그렇게 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 알바가 아니라 오픈된 장소에서 그래도 자기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과목을 배워서 배웠는데 그 선생에 대해서 나이도 한참 연배가 위일 거 아니에요. 맞죠? 한참 연배가 위인데 뭐 연예인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하겠죠. 하는 사람들은 쌍욕을 겉들이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익명이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면접 준비 기간 때는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이나 면접 절차에 대해서 전화 함부로 못해요. 왜? 이제는 내가 면접관 경찰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정한 내 권리예요. 서류 제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공고가 났으면 확인해서 내가 제출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것도 혹시 교육계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이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말 못해요. 그래놓고 그 전에 카페에서는 자기가 배웠던 필기과목 선생들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쌍욕을 곁들이면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해요. 한참 위에 자기 아버지 뻘이나 삼촌 뻘 되는 사람은. 왜? 거긴 익명이고 거긴 내가 경찰대인데 지장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면접 준비, 신검 준비, 서류 준비할 때 그렇게 해요. 가식이고요. 그거는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예를 내는 게요. 여러분이 면접에서 고득점 받고 싶으시다면 모범 답안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만약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라면요. 내가 인생을 바라본 내 삶의 태도라면요. 성인군자죠. 그 정도 답변이 내 모범 답안.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답변하면 적당히 속아 넘어가 주겠지 면접관이 착각하지 마세요. 오만입니다. 오만.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세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요. 선배를 공경할 줄 알고 후배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인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신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저절로 답변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살아온 자취를 뒤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